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근입니다. 오늘 12월 5일 주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오르고 코스닥이 조금 내렸습니다. 뭐 작은 폭으로 오른 건 아니에요. 거의 1% 정도 올랐으니까 코스피는 작은 폭으로 오른 건 아니고 코스닥은 0.5%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피의 오름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덜 올랐다가 코스닥이 한때 역전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은 다시 또 코스닥이 조금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좀 대형의 테마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건설주 제외하고는요. 뭐 상위권 오늘 전체적으로 그 상한가를 갔던 종목의 대다수는 중소건설주들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 뭐 회사의 테마들이 있고 예를 들면 코롱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양고속 계속 오르고 있네요 오늘. 그죠? 그리고 다른 뭐 우선주들도 몇 개, 건설주의 우선주들도 몇 개 껴서 올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한가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에서 눈에 띄는 거는 우진 같은데, 넥스트 칩 같은 데들이 좀 눈에 띄고요. 예, 그리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올랐죠 오늘. 자, 오늘 주요 테마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건설 중소형 대표주들은 올랐는데 대표주들은 주로 본캐보다는 우선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컨트롤 타워가 저기에 됐다는 이야기가 그것 때 뭐 앞으로 주택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되게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주택 공급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소건설사들의 주가를 밀어 올릴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뭐 특히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3연상을 갔죠? 거의 3연상을 갔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나 중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좀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종목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상 갈 때, 뭐 상 가고 연상 갈 때까지만 해도 상지건설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회사 자체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사실상. 예. 뭐 정상적인 회사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딱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부분들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애써서 무시했었는데 사실 대장주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명실상부하게 지금 건설 중소형의 대장주 역할을 상주건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일성건설이나 아니면 동진건설 이런 데들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따라붙은 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남강토건이나 아니면 신원 이런 쪽이 신원종합개발 이런 쪽이 지금 따라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차 가고 2차 가고 뭐 계속해서 날마다 조금씩 테마주들의 주도주들이 바뀌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 심리가 많이 움직일 만한 일인가 라는 것들은 좀 조금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어제 올랐던 그러니까 상지건설이 첫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상한가를 갔던 일성건설이나 아니면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특징이 아주 유사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좀 이따 상지건설 살펴보면서 그런 특징들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주말 오늘 장까지는 건설 중소형주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원인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주택 건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대감 정도입니다. 근데 그 뉴스의 크기와 폭에 비해서 그리고 영향력에 비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변동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실상 다들 올라갈 만한 것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주도적인 뉴스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작은 뉴스가 밀어올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자, 두 번째로는 자동차 대표주하고 부품주가 올랐죠. 그래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인하라는 거는 사실 이번 주 내내 어떻게 보면 자동차주를 지배해온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자동차주를 호재로 자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도움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사실은 사이클 자체가 호흡이 좀 긴 뉴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자동차주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효력이 언제까지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하고 전선하고 전력 설비는 계속 AI와 연계돼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젠슨왕이 뭐라고 했어요? AI의 전력 해법이 원자력을 공급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사실 그 원자력주가 올랐는데 실제로 뭐 젠슨왕은 칩을 만드는 사람이지 그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막강한 그 회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파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젠슨왕이 뭐 몇백만 불이라도 혹은 몇천만 불이라도 원자력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직접 나왔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람 말로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이야기가 직접 나와야 사실은 진짜 말이 되는 거죠. 의사가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봐주시고 전력망 관련된 것들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반도체는 AI와 원자력 발전과 이런 식으로 엮여지면서 어떤 빅사이클, 요즘 빅사이클이라고도 안 하고요 메가사이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이클의 시작점 혹은 중도점에 있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반도체들은 계속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강한 생산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와 겨룰 수 있는 반도체 업체는 마이크론도 사실상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도 뭐 이제 조금 한물 간지가 좀 됐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체는 뭐 엔비디아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고 TSMC도 거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 정도의 위치,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 위치를 아까 구축을 하고 있고 또 메모리라고 하는 거의 필수적인 어떤 그 원자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메모리 칩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강력한 어떤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 내용들은 최태원하고 손정희 회동하면서 AI 인프라 투자를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SK의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덕분에 사실은 AI와 반도체 쪽이 다 힘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세 번째 주제에선 젠슨왕이 나왔고 네 번째 주제에서는 SK하이닉스와 손정희가 나왔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수소차하고 연료전지하고 부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는요, 내연기관처럼 태우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를 통해서 결국은 전기를 만들어서 차를 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수소차 관련된 어떤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연료전지가 같이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다를 바가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곧 연료전지 활성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료전지 공급망 업체들이라든가 연료전지의 최종 생산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같은 호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면에서 연료전지도 보조적으로는 앞으로는 원자력이나 아니면 전력망이나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상한가 쪽하고 올라간 쪽들이 거의 대부분 건설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월 5일 주요 테마는 큰 테마들이 쭉 가고 있고 거기에 정책주로서 건설 중소형주가 따라 사실 주도긴 한데 이거 주도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로 보면 상한가 종목은 많지만 시장 전체의 어떤 볼륨을 늘리는 데는 시총 자체가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하기는 해요. 그렇긴 하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거는 천일고속이었잖아요. 천일고속. 뭐 굉장한 한 10배쯤 올랐나 봐요. 그래서 기업을 뿌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실은 그냥 그 고속터미널터가 60층의 고층 건물로 재개발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하나였잖아요, 뉴스. 그죠? 그리고 뭐 차관이 새로 들어왔다라는 소식 하나가 이렇게까지 한 1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을 상한가로 보내고 이렇게 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니까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말 사이에 그 테마들이 어떻게 그 테마 관련된 뉴스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하나의 주식이 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주식들이 따라갈 때 대장으로 간 것이 과연 최종적인 목표인가 라는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으로 어쨌든 갔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도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셔야 되는 그런 좀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주말죠. 주말까지 잘 보시고 그리고 주도하는 테마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리 같이 한번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